육상에서 가장 튼튼한 동물이라면 지상 최대의 생물 코끼리와 함께 바로 이 동물 코뿔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강력한 무기인 탱크, 전차는 이 동물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계의 전차라 불리는 코뿔소는 엄청난 덩치와 맷집, 커다란 뿔로 실제로 트럭 한 대를 전복시키고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려와 달리는 지프를 박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코뿔소는 모든 맹수들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거대하고 강력한 코뿔소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맹수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에게 사냥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끼가 아닌 다 자란 성체들이 말이죠. 글쎄요, 아무리 맹수의 왕 호랑이가 대단하다고 해도 성체 코뿔소를 사냥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다란 뿔을 가지고 있는 코뿔소는 초식 동물이며 의외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울음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약 1.5cm에서 2cm 두께의 가죽을 가지고 있어 전차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막강한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 코뿔소는 아시아에 서식하는 세 종의 코뿔소 중 가장 큰 종인데요. 몸 길이가 3m에서 4m에 어깨 높이가 1.5m에서 2m에 이르며 몸무게는 암컷이 평균적으로 1.5톤, 수컷이 평균 2톤에 최대 개체의 경우 3톤까지도 이르는 엄청난 포유류 동물입니다. 인도 코뿔소는 다른 코뿔소들과 달리 마치 온몸에 갑주를 두른 것처럼 큰 주름들이 잡혀 있는데요. 이 주름 아래에는 혈관 조직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피부의 표면적을 넓혀줍니다. 덕분에 인도 코뿔소가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인도 코뿔소는 평소에는 순해 보이지만 수컷들은 대단히 호전적입니다. 수컷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 죽는 개체도 나올 정도이니 말 다했죠. 인도 코뿔소의 경우 아시아 코끼리와 서식지를 공유하는데 덩치가 더 큰 코끼리에게 오히려 코뿔소가 화풀이를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다 자란 인도 코뿔소에게 천적은 거의 없으며 이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뿔을 노리는 밀렵꾼들 뿐입니다. 하지만 새끼의 경우는 호랑이나 표범, 승냥이 등의 공격을 자주 받는데요. 대표적인 인도 코뿔소 보호구역인 인도의 아삼 지역에 있는 카지랑가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15마리에서 20마리의 새끼 인도 코뿔소가 벵골 호랑이의 공격으로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새끼 때야 코뿔소도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최근 갈수록 호랑이가 코뿔소를 사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때는 호랑이가 코뿔소를 피해 다니지만 이따금씩 호랑이가 성체 코뿔소를 사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된 사례로 2마리에서 4마리 호랑이가 협동해서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컷 성체 코뿔소를 사냥한 사례가 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28일 힌두 뉴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의 벵골 호랑이가 34살의 파비트리라는 이름의 성체 암컷 코뿔소를 사냥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냥당한 인도 코뿔소의 크기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 해당 코뿔소는 체중이 1.6톤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조사에 의하면 파비트리라는 인도 코뿔소는 호랑이의 공격이 아닌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코뿔소는 34세로 기대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며 말기 심장마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파비트리라는 인도 코뿔소가 늙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성체 코뿔소를 사냥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파비트리가 호랑이에게 사냥당하기 약 14달 전인 2011년 11월 35살의 성체 수 코뿔소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또한 그 다음 달인 2011년 12월에는 비교적 더 젊은 성체 코뿔소 한 마리가 호랑이에게 사냥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12월 1일에는 힘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체 암컷 코뿔소가 호랑이의 공격으로 다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운 좋게 당시 DTR 당국자들이 나선 덕분에 이 코뿔소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3년 11월 29일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성체 코뿔소를 사냥했으며 곁을 지키던 어미 코뿔소에게도 상처를 입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미 코뿔소는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도 새끼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호랑이의 크기와 힘을 생각해 봤을 때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체급에서 큰 차이가 나는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인도 코뿔소를 사냥했던 것은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벵골 호랑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벵골 호랑이는 수컷이 꼬리까지 합쳐 평균적으로 몸길이 2.9m, 암컷이 2.4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무게는 수컷이 190kg, 암컷은 130kg 정도입니다. 서식지마다 이들의 크기는 다르며 개체마다의 체격차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북부 일대에 서식하는 수컷 벵골 호랑이들은 평균 체중이 230kg에 육박하지만 순다르반스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들의 경우 수컷 평균 체중이 불과 130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자보다 조금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들의 크기가 남획으로 작아지면서 현재 가장 큰 호랑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벵골 호랑이는 먹이로 엑시스 사슴, 물사슴, 원숭이, 가우르, 물소, 멧돼지, 닐가의 영양과 넷불 영양, 공작, 토끼 등의 여러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커다란 먹잇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176kg은 넘는 먹이를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나가라 홀 국립공원에서는 인도 들소가 호랑이의 먹이 중 44.8%를 차지한다는 통계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벵골 호랑이들에게 사냥당한 들소들의 몸무게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 401kg이나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거의 1톤에 육박하는 커다란 수컷 들소들도 소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베리아 호랑이는 특정 요건만 갖춰진다면 자신보다도 더 크고 강한 불곰을 사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벵골 호랑이는 인도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중형 악어인 늪지 악어를 사냥하기도 하며 아시아 흑곰이나 느림보곰을 사냥해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호랑이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송곳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송곳니 쪽으로 몰리는 힘이 비교적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7cm 정도 되는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데 6.45제곱cm당 450kg의 힘을 내며 이는 고양이과 맹수 중에서도 단연 최강이라고 합니다. 이 송곳니로 호랑이는 먹이의 목동맥을 공격해 머리와 신체를 오가는 혈액의 순환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멧돼지나 사슴, 들소조차 목에 이 송곳니가 꽂히는 순간 10초도 지나지 않아 축 늘어지게 됩니다. 흔한 속설과는 달리 이빨 빠진 호랑이는 오히려 건강한 호랑이보다 인간에게 더욱 위협적인 동물인데요. 늙어서 송곳니가 빠진 호랑이들은 사냥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다른 동물들을 노리기 어렵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영화 고스트 앤 다크니스에 나온 차보의 두 사자들은 실제로도 사람들을 많이 해쳤으며 그 이유 또한 이들의 이빨이 약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죠. 굳이 이빨이 아니더라도 호랑이에게는 또 다른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앞발로 무시무시한 일격을 날리는 것인데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앞발은 보통 먹잇감의 급소를 확실히 물 수 있도록 먼저 제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물소처럼 크고 억센 짐승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짐승은 호랑이 앞발에 한 대만 제대로 가격당해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 정도로 위력이 대단한데요. 호랑이 앞발에 제대로 맞으면 암소 정도 크기의 짐승도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이런 엄청난 근력으로 때리는 타격에 100kg에서 200kg을 넘어가는 호랑이의 체중까지 실리게 되면 멧돼지나 느림보곰 같은 크고 튼튼한 짐승이라 해도 기습을 당했을 때 단번에 움직일 수 없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벵골 호랑이가 코뿔소를 사냥할 때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인도 코뿔소에게 기습 공격을 성공시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호랑이는 다른 먹이가 부족해질 경우 멀쩡히 깨어있는 성체 불곰을 사냥하기도 하는데 이때 쓰는 공격 방식이 인도 코뿔소에게 쓴 것과 유사해 보인다고 추정됩니다. 호랑이는 불곰이 높은 곳에 잘 오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바위나 나무 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밑에 지나가는 불곰을 위에서 덮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다 자란 불곰들도 정말 어지간히 큰 개체가 아닌 이상 호랑이를 크게 경계하며 냄새만 맡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아삼 지역에서 호랑이가 인도 코뿔소를 사냥한 현장을 통해 학자들이 유추한 바에 따르면 호랑이는 늪의 높은 둑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코뿔소가 공격하기 좋은 위치로 들어오자 갑자기 뛰어들어 코뿔소의 목을 부러뜨렸다고 하는데요. 한순간 급소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은 코뿔소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고 사냥에 성공한 호랑이는 코뿔소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덩치에 올리지 않는 조용한 이동 또한 호랑이의 무서운 무기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람이 인명과 가축 피해를 낸 호랑이를 추적하던 중 호랑이가 무시무시한 점프력으로 코끼리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이곳이 무성한 풀숲이었다지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는데도 몰랐다는 점이 경악스러운데요. 코끼리 등 위에 앉아있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입니다. 이처럼 조용한 몸놀림을 이용해 사냥꾼들을 오히려 사냥하는 교활한 동물로도 악명이 높은 것이 호랑이인데요. 호랑이들은 사냥꾼이 자신의 뒤를 추적한다는 것을 눈치채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부러 발자국이 남지 않게 바위나 낙엽을 밟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냇가를 타고 이동해 발자국을 없애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 사냥꾼이 눈치 못 채게 수백 미터 밖에 숨어서 사냥꾼을 지켜보다가 매복하기 좋은 장소에서 사냥꾼에게 오히려 달려든다는데요. 호랑이는 항상 사냥꾼 등 뒤에서 달려들거나 매복하고 있다가 수십 미터 이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에 까무라치게 놀라며 오히려 사냥꾼이 호랑이에게 사냥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가 코뿔소를 공격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코뿔소를 잡기 위해 사냥꾼이 코뿔소에게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코뿔소는 그중 총을 12발이나 맞았지만 죽지 않고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사냥꾼은 이를 쫓아가다가 다음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코뿔소는 없고 웬 호랑이 2마리가 그 자리에 죽어 있었던 것인데요.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사냥꾼에게 총을 맞고 다친 코뿔소를 발견한 2마리의 호랑이들은 함께 힘을 합쳐 2대1로 코뿔소를 공격한 것인데요. 하지만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총알을 12발이나 맞아 다친 상태에서도 코뿔소는 2마리의 호랑이와 싸워 그 모두를 쓰러뜨리고 끝까지 살아남아 도망가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분명 최강의 육상 맹수이며 무서운 포식자이지만 기습이 아닌 이상 호랑이가 정면에서 코뿔소와 싸워 이를 사냥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는 벵골 호랑이 한 마리와 코뿔소 한 마리가 같은 장소에서 둘 다 죽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호랑이가 코뿔소를 사냥하려 하다가 반격당해 죽었고 코뿔소 또한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코뿔소 사냥은 호랑이에게도 극히 위험한 사냥인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이유는 2가지로 추측됩니다. 이 같은 일들은 독특하게도 추운 겨울에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1월과 12월이 되면 짙은 안개가 끼게 되고 호랑이가 코뿔소를 다른 동물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둘째로 갈수록 먹잇감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이유인데요. 다른 먹이들이 갈수록 부족해지자 호랑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성체 코뿔소를 사냥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현재 호랑이의 서식지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랑이는 IUCN 멸종위기 등급 중 2N에 속하는 멸종위기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특히 더 많은 의미가 있는 동물이죠. 잘 발달되고 균형 잡힌 신체 구조와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사냥감을 정하면 전광석화처럼 빨라지는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을 가진 호랑이는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산군, 산령으로 불리기도 했고 산신령, 산중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보호조치 덕분에 조금씩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2개국의 호랑이의 숫자는 모두 합해서 겨우 3,890마리에 불과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0kg의 고기 섭취가 필수인 호랑이에게 지금의 서식지 파괴 속도는 너무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오는데요. 호랑이 수렵만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이젠 이들의 먹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식지 파괴 또한 금지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